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목표 다들 세우셨나요? 다이어트, 재테크, 영어 공부, 독서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목표 세우는데 몇 퍼센트나 달성하고 계신가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해야 하는데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미약한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해야 새해 목표, 나아가 인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21년부터 유튜브를 운영하며 2년 동안 약 15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중 자기계발 범주에 포함될 만한 책들만 해도 10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라 해도 주제, 세부 내용,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권을 읽다 보니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성공 비밀이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100권을 읽고 발견한 100% 목표 이루는 법 시작합니다. 첫째, 목표 설정입니다. 영상 제목이 목표 이루는 법인데 목표 설정이 비밀이라고? 맞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라고 설정하는 것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영어 공부한다. 이건 다짐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마치 남극을 탐험할 거야 라며 무작정 남쪽으로 걸어가는 셈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목표란 어떤 걸까요? 성공한 이들은 비핵과 스마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핵이란 Big, Hairy and Audacious Goal의 줄임말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저자인 짐 콜린스가 만든 말인데 성공하려면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뜻이죠.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에서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현실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불만족스러운데 도대체 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나요? 새해 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 아닌가요? 부자의 언어 저자 존 소포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대개 보통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비현실적이 되어라. 지금 현실에 100% 만족하는 게 아니라면 비현실적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토익 몇 점 받아야지 수준 목표가 아니라 원어민 수준으로 프리터킹 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비현실적 목표는 크게 생각하게 합니다. 당장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진심으로 믿으면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말고 가슴 뛰는 대범한 목표를 정하는 게 성공 시작점입니다. 비핵이 나침반이라면 스마트 목표는 지도입니다. 스마트란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alistic, Time-Based의 약자입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시간 제한이 걸린 목표를 뜻하죠. 웰싱킹 저자 켈리 최 회장님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까는 비현실적 목표를 가지라더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는 건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목표는 명확하지도 않고 측정도 불가능합니다. 켈리 최 회장님은 난 5년 안에 300억 부자가 될 거야 처럼 구체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목표를 정하라 말합니다. 크고 대담한 목표, 비핵이죠. 그런데 목표가 큰 건 좋은데 하루아침에 300억을 버는 건 불가능합니다. 목표에 압도되거나 조급함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에 큰 목표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 액션 플랜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2년 안에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 해야지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좋은 목표죠. 그럼 오늘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목표가 필요합니다. 매일 영어 공부 어플로 30분 공부하기, 일주일에 영어 단어 100개 외우기, 한 달에 원어민과 10번 대화해보기처럼 말이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제대로 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로 방향성을 정하세요. 그리고 스마트 목표로 매일매일 실천할 액션 플랜을 세우세요. 오를 산을 정하고 지도를 따라가야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 설정입니다. 목표를 정했으니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죠. 새해에는 항상 의지 뿜뿜했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고 난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자기계발서들은 끈기, 의지를 키워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에 상관없이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환경의 생산물일 뿐이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고 있으면 공부하거나 책 읽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다 독서광이면 나도 책을 읽을 수밖에 없죠. 무조건 바람직하다 볼 순 없지만 우리나라가 학군에 환장하는 이유도 이래서입니다.
공부하면 특이한 애 취급을 받는 학교에선 공부가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이상한 애 취급받는 곳에선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독서량을 늘리고 싶다면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됩니다. 북토크 채널처럼 말이죠. 돈을 절약하고 싶다면 자동차 취미 동호회에 가입할 게 아니라 재테크 카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목표로 세웠을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스피킹을 잘하고 싶다면 영어를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됩니다.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미군들이랑 영어 쓰면서 군생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100% 한국 토종 커리큘럼 이수자라 스피킹이 전혀 안 됐습니다. 부대 배치받고 처음 출근했는데 100kg은 넘는 밥셉같이 생긴 흑인 부사관이 저한테 뭐라 하는데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말하다 답답했는지 이 밥셉이 나중에는 어쩌고 소리 지르고 하더라고요. 진짜 2년 동안 난 죽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존이 걸리면 초인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영어 못하면 죽겠다 싶으니까 귀차니즘이고 뭐고 미친듯이 영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주변이 온통 미국인들 뿐이니 싫어도 영어가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영어 스피킹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카투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한국인끼리 하는 영어 동호회에 가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완벽한 영어 공부 환경을 제공하는 어플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픽이라는 어플입니다. 북토크 사상 최초 유료 광고입니다. 그런데 독서 채널에서 책 광고가 아니라 영어 어플 광고를 최초로 받은 이유는 이 어플이 제가 지금껏 강조했고 오늘 영상 주제인 자기계발 비결에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이 어플은 진짜 지독한 어플입니다. 영어를 많이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설문을 통해 영어 수준을 파악하면 내 수준에 맞는 주제가 담긴 유닛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가지 문장 형태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레슨을 제공하죠. 레슨 하나마다 오늘의 수업, 스피킹 연습, 실전 대화를 통해 딱 20분 어플을 써도 100문장을 말해보도록 설계된 지독한 어플입니다. 거기에 각 잡고 공부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화장할 때나 식사할 때처럼 휴대폰 만질 수 없을 때도 공부하라고 핸즈프리 모드까지 제공합니다. 진짜 영어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설계된 지독한 어플입니다. 이 어플에 진짜 엄청난 기능도 하나 더 있는데 잠시 후에 다음 내용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끈기, 실천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이기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의지가 부족하지? 하고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세요. 다이어트, 공부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돈을 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성과를 결정하는 건 의지가 아닌 환경입니다. 셋째, 의식적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새해 목표는 능력 향상에 관한 게 많을 겁니다. 영업사원이라면 영업 능력을, 학생이라면 성적을, 운동선수라면 운동 능력을 향상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이 타고난 재능이라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노력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근거 없는 낙관을 품기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재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의식적 연습입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 저자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만약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은 진짜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능력을 향상하는 비결은 제대로 된 연습입니다. 에릭슨 교수는 제대로 된 연습을 의식적 연습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새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마냥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의식적 연습이 일반 연습과 다른 점은 목표와 피드백입니다. 먼저 의식적 연습에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가령 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마이클 조던처럼 되고 싶어 조던의 모든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둘의 플레이 영상을 비교해보면 디테일한 동작까지 굉장히 유사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롤모델을 목표로 정하고 모방하는 건 아주 좋은 의식적 연습법입니다. 완벽한 모범을 제공하니 동기부여도 되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죠. 다음으론 피드백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연습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그대로 두면 잘못된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고착화되면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의식적 연습은 피드백을 필요로 합니다. 운동하다 자세가 잘못되면 코치님들이 자세를 교정해줍니다.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경영 방향을 수정합니다. 이처럼 피드백이 있어야 성공을 정조준하며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많은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가령 방구석에서 책으로만 영어 스피킹 공부하면 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괴상망측한 발음, 억양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발음, 스피킹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목표로 정하고 그가 하는 발음, 표현을 그대로 모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영어 학습자 현실에서 원어민을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고충을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스픽에 숨어있는 엄청난 기술 AI 튜터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주제로든 AI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100마디 설명보다 직접 한번 보시죠. Ready to talk about our commutes? What's your preferred mode of transportation? I prefer subway. That's great. I have a lot of friends who prefer the subway for their commute too. I like subway because I can listen to audiobooks or podcast while I'm moving. That's great. I do the same and love it. Have you ever experienced any funny or embarrassing moments on your commute that you like to tell people about? 자,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 했더니 나도 그렇게 하고 너무 좋아해. 혹시 뭐 지하철 타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AI 튜터는 상황, 맥락, 분위기까지 파악해 진짜 원어민과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듣고 따라할 수 있는 완벽한 발음을 제시하죠. 또한 내 영어 표현에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옆에 표시를 해서 어떻게 말해야 더 좋은 표현인지 피드백해줍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면 대화 전체를 분석해 내가 사용한 표현 하나하나를 평가해 개선점을 알려줍니다. 의식적 연습을 위한 완벽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목표로 영어 회화 공부를 세우신 구독자님들께 스픽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하게도 스픽에서 북토크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 혜택 링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냥 결제하시지 말고 꼭 혜택도 챙겨가세요. 본론으로 돌아와 성공을 위해선 의식적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노력해야 합니다.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세웠다면 워너비 몸매를 가진 사람을 목표로 정하고 그 사람이 그 몸을 만들기 위해 거쳤던 과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트레이너의 피드백을 받으며 올바른 운동, 식단을 선택하면서 말이죠. 유튜브 하기를 목표로 세웠다면 닮고 싶은 유튜버를 정하고 그 유튜버 영상과 내 영상을 비교 분석해 보거나 나보다 성공한 유튜버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노력이란 목표와 피드백이 있는 의식적 연습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기계발서, 성공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에 관계없이 성공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크고 대담한 목표를 정하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정해 실천해야 합니다. 의지보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건 막연한 반복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노력입니다. 의식적 연습이 실력을 만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각자 세우신 목표가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셨든 간에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목표를 이루는 법을 참고해 원하시는 바 모두 달성하는 2023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해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